국가대표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전 세계 널리 알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대 불문, 요즘은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에게도 익숙한 이름이 됐죠. 방탄소년단, 나라 안팎에서 최고 핫한 아이콘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가요계는 물론이고요. 경제 경영계에서도 이 BTS의 성공 비결을 열심히 분석 중이라고 하는데요. 금요일의 오아시스, 오늘은 이 BTS의 성공 모델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문화 현상에서 경제 경영의 키워드를 읽어내는 예리한 안목을 가진 분이시죠. 신기주 에스콰이어 편집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방탄이란 말 듣고 방탄조끼, 방탄국회 이런 거 떠올리면 옛날 사람이라면서요. 네. 신 편집장님께서도 네. 방탄 팬이신가요? 저도 팬이고요. 사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방탄이 들어간 단어 중에서 사랑받는 유일한 존재인 것 그렇죠, 같기도 해요. 그렇죠. 예. 근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요즘은 BTS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리지만 네. 방탄소년단이라는 이름 처음 등장했을 때 이 의미를 많이들 느끼고 네. 아, 이게 깊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셨어요. 어떤 네. 의미냐면 그 세대가 받는 편견이나 억압에서 우리 세대를 변호해주겠다, 오. 방탄해주겠다라는 네네. 뜻이었고 그게 6년 만에 뜻을 이뤘네요. 네. 그렇네요. 지난 수요일에 이 대중문화예술상에서 아이돌 그룹으로는 처음으로 화관 문화 훈장을 네, 맞습니다. 받았습니다. 활약이 대단했기 때문에 가수로서 이 많은 상들을 받았지만 문화 훈장 이것도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최연소 수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게 당일 이제 그날 그 수상 받는 날이 입국하는 날이었는데 네. 전 세계 투어를 하고 돌아오는 날이었어요. 네. 9개국 33회 79만 명. 공연 매출 규모가 800억 원이 넘어갑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만큼의 거대한 히트를 일으키고 돌아와서 훈장을 받았으니 금이환영이었겠죠. 그렇죠. 개선문이라고 할 수 있었겠고. 네. 특히 이제 이 방탄을 만들어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네. 지금 IPO 준비하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실 거고 네. 아마 시총이 1조 6천억 원이나 될 것이다 추정하고 있는데 더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만큼 큰 관심을 모으는데 성공했죠. 네. 특히 말씀하셨다시피 많은 차트를 석권했는데요. 빌보드 200 차트. 네. 그 비영어권 뮤지션 중에서는 12년 만에 1등을 했습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1등을 했는데 이거는 정확하게는 단일 곡이 네. 차트 100에서 1등을 한 거였고요. 네네. 그게 아니라 앨범 전체가 1등을 한 건 이제 BTS가 처음이에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었고 그 빌보드 200 차트가 가장 권위가 있다는 건 이렇게 비유해드리면 될 것 같은데 기업으로 보면 포춘 500대 기업 없죠? 와, 네, 500대 네. 기업에서 1등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삼성전자를 넘어섰다라고 그래요. 할 수 있겠네요. 네. 대성공 이거는 말할 필요도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메이저 기획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쉽게 아는 JYP, YG, SM 이런 기획사가 아닌데도 그야말로 그냥 국내적으로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빵 터졌단 말입니다. 거기에는 완전히 새로운 홍보 기법을 썼다. 이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어떤 홍보 기법을 어떻게 새롭게 썼나요? 네, 사실 BTS 얘기하면 흔히 SNS에 대한 얘기를 많이 네네. 해요. 정말 그러니까 예전에는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방송이든 신문이든을 통해서 소통하는 방식을 썼지만 네. 지금은 그게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대표적으로는 유튜브 또는 트위터 또는 페이스북 같은 매체들을 네. 이용해서 소비자들 또는 관객들과 직접 소통을 합니다. 이게 BTS의 성공 비결이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만 네네.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BTS 스스로는 여기 하나가 더 있다고도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나요? 진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아. 이거는 사실 더 깊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어찌 네. 보면 이제 경제 전문가, 저 같은 경제 전문가들이나 많은 BTS에 이제 관심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현상의 겉모습만 보이겠지만 네. 그 콘텐츠의 내면 안에는 일대일 소통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많이들 SNS를 통해서 소통하는 방식을 알고 있지만 그 실행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네. BTS의 차별점이죠. 근데요, 이게 지금 레거시 미디어와 뉴 미디어를 또 비교도 해주셨고요. 네. 또 요 진심 얘기도 해주셨어요. 근데 저희도 이제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 방송에서 재미와 정보가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를 늘 하거든요.
이 말씀은 뭐냐면은 가수한테 진심이라는 것은 방송에서 재미와 정보 이야기하듯 뻔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이 통하는 포인트가 어떤 포인트였냐는 거죠. 그리고 이 SNS나 유튜브 같은 이 뉴미디어 요즘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닿는 매체가 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 반응이 실시간으로 왔다 갔다 하고 또 굉장히 발빠르게 트렌드를 읽어내는데 아주 주요한 것 같은데 이 BTS의 SNS 활용법이 그러면 뻔한 것이 아니라 이 기업들이나 뭔가 이 마케팅의 기법을 알고 싶은 분한테는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된다고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럴 수 있어요. 기업들을 취재해 보면 자 SNS가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네. 아 그래 유튜브 만들어야지, 페이스북 네. 계정 만들어야지, 트위터 계정 만들어야지. 다들 만들죠.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외주화시키죠. 네, 직접 네. 운영하지 않고요. 그걸 통해서 직접 운영했더니 너무 어려워. 네. 그리고 메시지 하나 올리려고 하면 몇 단계의 결제를 받아야 하죠. 맞아요. 자, 이 기업의 브랜드하고 어울리는지를 몇 번을 거치다 보면 실시간성, 양방향성 다 잃어버립니다. 맞습니다. 기업은 SNS 소통이라는 거를 해야 된다는 것만 머리로 알고 있지 그렇죠. 가슴으로 그거 실제로 운영하지는 못하는 거죠. 그리고 원래 썼던 문법을 계속 쓰게 되어 있죠. 맞습니다. 예. 반면에 BTS의 경우에는 쌍방향성이라고 하는 SNS 소통 방식 더하기 자율성을 갖고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BTS 멤버들이 모여서 이제 대화하는 영상이 공개되는데 그 영상에서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애쓰고 있는 모습만 보여진다. 그건 네. 사실이지만 그게 우리의 전부는 아니잖아. 우리도 가끔 지치고 힘들어. 우리도 노래하고 싶지 않고 무용하고 싶지 않고 연습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게 진실인데 이 진실의 모습을 전달하고 싶어 하는 건데 네. 이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마케팅적 요소로 자 이제부터 이런 것도 보여줘야 해가 아니라 멤버들 스스로 그걸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네. 사실 BTS 계정도 있지만 멤버들 개개인의 계정도 있고 그 계정을 스스로 운영하는데요. 거기에 자율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걸 6년 동안 해왔으니까 팬들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던지는 메시지는 사랑받기 위한 게 아니라 이 사람 스스로들이 갖고 있는 진짜 생각이구나라는 것들을 설득당한 거죠. 네. 그러고 났더니 진심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 한 가지 더 붙여드리고 싶은 것은 흔히 성공 신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 K-팝이라는 표현 많이 쓰는데 SOK라는 표현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정말 한국적이다. 정말 한국적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너무 고생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네. 성공했어요. 네. 사실 기업들이 던지는 메시지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노력한 제품이에요. 완벽한 제품이에요. 네, 네. 하지만 이거 갖고 진심이 전달되지 않죠. 사실 진실을 보여줘야 하는데 네. SNS는 진실을 보여주기에 매우 적합한 매체고 거꾸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업들은 진실이 드러났을 때 SNS를 통해서 문매를 맞기도 하죠. 이 SNS의 특성을 BTS는 맞습니다. 누구보다 다 알고 있죠. 그렇네요.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오픈할 만큼 당당하다. 뭐 이런 부분이 정말 그 배울 점이기도 하네요. 네, 근데 이 방탄소년단 하면은 제일 유명한 게 팬클럽 아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래미 때도 보니까 방탄소년단의 이 뭐 무대 모습도 보여주지만 계속해서 그 팬들을 방청석을 계속해서 보여주더라고요. 이 아미만의 새로운 팬덤 문화도 이 방탄소년단을 세계의 아이돌로 키운 그런 힘인 것 같은데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들의 관계를. 네, 아미와 BTS는 뗄래야 뗄 수 없죠. 네. 물론 많은 아이돌 그룹들이 이런 관계를 맺습니다만 아미의 경우는 좀 더 특별한 것은 말씀하셨다시피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큰 소속사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매니지먼트의 힘보다도 팬덤의 힘을 통해서 성장했던 부분이 더 크죠. 네. 그리고 특히 요즘은 팬덤 문화의 특성 중에 하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1. 매우 적극적이고 2. 자신이 지지하는 아이돌 그룹 또는 대중 스타들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그 지지를 쉽게 철회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주 소수의 지지자층을 만들고 나면 그 지지자층이 다른 사람들을 포섭해서 더 큰 지지자층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밟게 되는데 네. BTS가 전형적이었고요. 그 과정에서 아미가 BTS의 성장 또는 컨텐츠, 노래의 방향 네. 이런 것들까지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른바 프로슈머라고 하는 네. 요즘의 키보드에 아주 적합한 존재들입니다. 네. 이 중소 엔터테인먼트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해주는데 아미가 아주 큰 역할을 해줄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네. 뭐 결과론적이긴 하지만요. 지금 프로슈머 얘기해 주셨는데 대중문화에서도 역시 프로슈머가 대세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한국의 아이돌 비즈니스는 철저한 분업화가 이루어진 고도화된 제조업이다. 이런 말이 나왔더라고요. 이거 본인의 분석이신가요? 네, 맞고요. 사실은 네. 실제로 그렇게
이 산업은 성장해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90년대나 2000년대 초반에 SN 엔터테인먼트 이수만 회장 했던 인터뷰들을 보면요. 네.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단어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메이드 인 코리아는 흔히 말하는 제조업에서 많이 쓰는 단어죠. 그렇죠. 이걸 이제 아이돌 그룹에 이미 일찍부터 썼다는 것은 이 산업의 근간 자체가 제조업 또는 어떤 공정화되어 있는 지점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네. 제품 제작의 시스템을 끊임없이 혁신해 가는 과정에서 더 나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네. 특히 분업화가 핵심이에요. 어떤 거냐면 노래를 만들고 작사하고 작곡하고 또는 무용하고 또는 그 곡을 편곡하고 또는 영상을 만들고 뭐 특히 아이돌 그룹 그리고 BTS의 경우에는 뮤직비디오가 굉장히 화려한데요. 네. 이거 역시 분업화되어 있고 마케팅, 브랜딩, 유통까지 완벽하게 분업화가 되어 있는데 이건 분업화가 되어 있다는 건 각각 한다는 맞습니다. 뜻인 건가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싱어송라이터라고 하는 존재가 인기죠. 물론 그 존재도 굉장히 매력적이긴 합니다만 BTS를 위시한 아이돌 그룹의 경우에는 수없이 많은 작곡가들을 통해서 곡을 받습니다. 대표적으로 큰 엔터테인먼트 매니지먼트 회사의 경우에는 그 아카이빙이 상당히 되어 있어요. 네. 전 세계를 통해서 곡을 수천 곡, 수만 곡을 받고 있고 그 곡을 조립하기도 하고 찢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아이돌 그룹들의 음악을 보면요. 다양한 장르가 섞여 있어요. 팝이기도 했다가 락이기도 했다가 EDM이기도 했다가 예, 그렇죠. 힙합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가 뭐냐면 다양한 곡들을 만들어서 붙이면서 이 해당 뮤지션들한테 가장 어울리는 스타일을 만들어내는 거죠. 마치 모델이 옷을 입듯이요. 그러니까 그런데 중요한 그러니까 것은 뭐 얼굴 담당, 춤 담당 이런 정도의 분업화가 아니라 아예 맞아요. 한 곡 네. 안에서도 이제 거의 코드까지 이렇게 거의 세밀화하는 그런 맞습니다. 정도의 분업화가 된다는 말씀이신 그러니까 거군요. 아이돌 그룹 안에서 역할을 분담하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거지만 네네. 실제로 그들이 부르는 노래, 패션, 옷 모든 것들 안에서 분업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 방탄소년단만의 혁신이라고 그러고 얘기한다면 사실 일반적인 아이돌들도 많잖아요. 어떤 부분을 포인트로 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BTS는 아이돌 인더스트리를 명품화시켰다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이게 럭셔리와 명품화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제품 자체의 혁신은 완성되었지만 그 안에 스토리텔링이 있어서 그걸 통해서 그 제품이 갖고 있는 가치에 더 많은 비용을 쓰게 만드는 비즈니스거든요. 네. 그것들을 우리도 많이 추종하고 있습니다만 이 럭셔리 산업이 쉽지는 않죠. 근데 BTS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스토리텔링을 완벽하게 구축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의 단적인 예가 뭐냐면 9월 24일이었죠. 네. 유니세프에서 BTS가 연설을 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 연설할 때 자신들의 목소리로 자신들의 메시지를 던졌는데 그 메시지를 던질 때 아주 표피적인 메시지를 던지면 설득력이 없겠죠. 하지만 자신들이 살아온 인생 그리고 그들이 성공한 과정들을 이야기했고 그걸 소개했을 때 그 앞에서 김용 세계인의 총재가 청년 세대를 대표하는 존재들이다라는 표현을 썼고 그게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네. 이런 스토리텔링이 완성적으로 구축됐기 때문에 명품화, 럭셔리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더 많은 소비자들이 더 많은 돈을 쓰고도 그 가치가 충분하다고 믿게 만드는 것. 그게 예. BTS의 힘입니다. 멋지네요. 예전에는 명품화 그러면 신비주의만 생각했었는데 지금 말해주신 김에 화제가 됐던 이 방탄소년단의 유엔 연설 장면 잠깐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We have learned to love ourselves. So now I urge you to speak yourself. What excites you and makes your heart beat? I want to hear your voice. 네, 방탄소년단이 이 노랫말뿐만 아니라 이 수상 소감에도 자기 얘기를 하는구나 하는 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느 분야에서나 강조되는 게 차별화된 스토리텔링인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바로 이건 것 같아요. 네. 예. 자기 얘기 그 가사에도 많이 녹여놓고 있죠. 네, 사실 러브 유어셀프 최근에 예. 나온 앨범이고 이 앨범이 정말 공전의 히트를 했는데 그쵸. 이 메시지에 감동하는 젊은 세대, 청년 세대가 많습니다. 심지어 한국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 널려 있는 거죠. 네네네. 이러다 보니까 글로벌 투어가 성공하게 되는 것인데 이 메시지가 사실 단순하지만 지금 세대가 원하는 메시지고 네. 그건 공감을 일으키죠. 네. SNS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컨텐츠는 유익하고 재밌어야 하지만 그 결과는 공감이어야 하잖아요. 맞아요. BTS는 공감을 일으킵니다. 그 공감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진실된 스토리텔링이 필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기업들이 많이들 SNS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만 벽에 부딪히는 것은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어떤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내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럭셔리 기업들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역사 안에서 진짜 있었던 이야기들에서 스토리텔링을 뽑아내죠.
그래도 네. 진실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BTS는 그 공감을 Love Yourself라는 그 앨범으로 완성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 K-팝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그 안에는 모두 알다시피 서태지라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네. 뭐 아시겠지만 BTS와 서태지가 같이 합동 공연도 했었죠. 네. 그러니까 자신들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도 연결되어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 스토리텔링을 완벽하게 완성한 순간이었어요. 네. 맞아요. 제가 사실 제일 뭐 아나운서로서 생각하는 BTS가 대견하고 기특한 그런 포인트는 우리말로 노래를 해야 하는데 외국 사람들이 그 노래를 따라 불러준다는 점이 저는 어떤 땐 굉장히 뭉클할 정도로 감동적이거든요. 사실 유튜브에서 성공하려면 영어로 해야 되는 거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 네. 부분도 굉장히 뭉클한데 보면 이 방탄소년단의 성공 사례는 굉장히 예외적이고 혁신적인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공감 부분도 있지만요. 이 혁신적인 경영 기법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저는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오픈 이노베이션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방탄은 극단적으로 스스로의 특성 또는 발전 경로를 개방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많은 경영서들이 이 극단적 개방성에 대한 주장을 많이 하거든요. 네. 이거 실천에 옮기긴 매우 어렵죠. 왜냐하면 CEO가 되고 나면 내가 성공했던 방정식이 옳다고 생각하고 경로를 계속 수정하기 써먹죠. 마련이죠. 예. BTS의 경우에는 기존의 성공 방정식에서 완전히 탈피하고 자신들을 완벽하게 보여줄 수 있는 미디어 선택했고 네. 자신을 공개하는 걸 꺼리지 않았어요. 이 오픈 그걸 통해서 아미와도 결합하고 네. 전 세계 많은 작곡가들과도 결합했죠. 극단적인 개방성을 기반으로 한 오픈 이노베이션 방식. 네. 이건 정말 기업들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뭔가 오픈한다 쉽지만은 않은 건데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기록을 써가고 있는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의 성공 비결 분석해봤습니다. 듣다 보니까 이게 음악계뿐만 아니라 어느 분야든 통할 수 있는 전략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신기주 에스콰이어 편집장님의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